저는 아이돌들이 땀이 안 나는 줄 알았어요. 뭐야, 나랑 DNA가 다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쓰는 거였어요. 땀이 나도 안 지워지고요. 비를 맞아도 안 지워졌던 완전 피부에 딱 달라붙어있는 워터프루프 파운데이션이에요. 철벽 베이스 완성! 이렇게 발라주시면 이 섀도우 절대 안 날아가고 눈두덩이 유분까지 막아줘요. 진짜 이 방법들은 이 마스카라 아니어도 알아두셔야 되는 방법들이거든요. 섞어서 써주시면 평소보다 피지가 훨씬 덜 올라올 거예요. 메이크업 싹 잘 지워주면서 피지 케어도 해주면서 여드름성 피부도 사용할 수 있는 딱인 제품인 거죠. 요거 사고 나서는 요것만 써요. 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진짜 요즘 너무 덥잖아요. 날씨가 덥고 습하고 난리도 아닌데 그래서 오늘은 더워지는 날씨에도 끄떡없는 메이크업 지속력 높일 수 있는 팁들과 꿀템들 알려드릴게요. 진짜 다양하게 준비했거든요.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아이 메이크업 지속력 꿀팁, 거기에 메이크업을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스킨케어까지, 땀과 피지 잡는 법까지 제가 싹 다 알려드릴게요. 그럼 고고! 첫 번째로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가볼게요. 내가 유분이 자꾸 올라오는데 도대체 뭘 바꿔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딱 추가하면 좋은 템이에요. 여름 개기름 올라오는 분들 추천템 바로 요겁니다. 어퓨 워터락 피니셔입니다. 요즘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템이죠. 요즘 선크림 바르고 나서 파데나 쿠션 바르기 전에 꼭 사용해주는 제품이에요. 제가 건성이지만 얼굴에 굴곡에서 빛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매트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잖아요. 여름에는 아무리 매트한 걸 발라도 시간 지나면 유분이 뚫고 나와서 제가 싫어하는 광이 돌아요. 근데 이 어퓨 워터락 피니셔를 프라이머처럼 발라주잖아요? 그럼 그 유분이 훨씬 덜 올라오고 메이크업 지속력도 훨씬 좋아져요. 사실 처음에 이 워터락 피니셔 일본에서 먼저 출시가 되고 화제가 되면서 저도 궁금해서 구매를 해보게 됐는데 이게 처음에는 워터 파우더 같은 제품으로 바이럴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메이크업 다 한 상태에서 묻혀서 파우더처럼 사용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파우더 쓰는 게 낫고 이걸 왜 굳이 메이크업 위에 얹나 싶고 그래서 결국에는 처박아 두게 됐는데 리뷰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프라이머처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메이크업 하기 전에 써봤더니 완전 광명 찾았잖아요. 얼굴 전체적으로 사용하진 않고요. 딱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 위주로 눌러줘요. 선크림 바르면 어쩔 수 없이 살짝 느껴지는 광이 있는데 그것도 뽀송하게 잡아줍니다. 이마까지 싹 발라주면 이 바른 부분들에서 유분이 확실히 덜 나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름에 유분 자꾸 뚫고 올라오는 분들한테 특히 추천해요. 그러면 프라이머 쓰면 되지 않아요? 하실 수 있는데 프라이머는 뭔가 모공을 막는 느낌이어서 그닥 선호하지 않아요. 물론 모공 요철을 메우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저는 굳이 프라이머를 잘 안 쓰거든요. 요거는 사용하면 프라이머를 정말 얇게 발랐을 때처럼 좀 실키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프라이머 바른 느낌보다는 훨씬 가볍고 피부가 숨 쉴 수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요거는 컬러가 투명해요. 진짜 투명해서 이게 묻어나나? 물 같거든요? 양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이렇게 발라서 얹어보면은 쿨링감이 느껴지거든요? 이 쿨링감이 느껴진다. 그럼 발리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르는 부분만 묘하게 실키해지고 딱 그 부분만 광이 좀 줄어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어차피 제형이 진짜 묽고 얇아서 그래서 많은 양을 바르고 싶어도 많은 양이 안 발립니다. 그래서 양 조절은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딱 프라이머는 싫고 유분은 잡고 싶은 분들한테 아주 추천드려요. 다음은 파운데이션 추천드릴 건데 땀이 나도 안 지워지고요. 비를 맞아도 안 지워졌던 완전 피부에 딱 달라붙어있는 워터프루프 파운데이션이에요. 이 샬롯 틸버리의 에어브러쉬 플로리스 파운데이션이에요. 제가 샬롯 틸버리 파우더도 추천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여전히 잘 쓰거든요? 근데 샬롯 틸버리가 파데도 진짜 잘해요. 이 파데 지속력 진짜 좋다고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만 했었는데 구매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잘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더운 날, 습도 미친 날에 아마 진짜 잘 쓰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이 얼굴에 펴바른다고 손등에 바른 게 픽싱돼가지고 손 씻고 왔는데도 지금 안 닦였거든요? 심지어 이 상태에서 막 문질러도 벗겨지지 않아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제가 얼굴 땀이 많은데 이 땀을 견뎌내는 파데라니까요? 땀이 나도 잘 안 까져요. 제가 아까 콧땀이 좀 스멀스멀 올라오나 싶어가지고 티슈로 톡톡 했는데 티슈에 안 묻어나. 그 정도로 지속력 미친 파데예요. 근데 이 파운데이션 좋은 만큼 단점도 좀 커요. 원래 이렇게 뭐가 하나 진짜 좋은 제품은 뭔가를 하나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발림성이에요.
정말 매트하고 정말 픽싱이 빠른 제형이에요. 그래서 건성분들은 조금 싫어하실 수 있는 제형입니다. 하지만 지성이거나 저처럼 매트한 걸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써볼만 해요. 그리고 픽싱이 진짜 빠른 제형이다 보니까 잘못 바르면 좀 두껍게 발릴 수 있어요. 마치 에스티로더 더블웨어나 헤라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 바를 때 그런 느낌인데 얘네들보다는 조금 더 얇게 발리는 느낌? 그래서 정말 얇게 펴바르면 너무너무 좋은 제품인데 내가 양 조절을 잘못하거나 스킬이 좀 떨어지면 살짝 텁텁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할 때 얼굴 전체 바른 양으로 한 펌프 이상 사용하시면 안 돼요. 저는 거의 한 펌프도 다 안 쓰고 반 펌프 정도 사용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오늘 컨실러조차 안 발랐어요. 커버력도 진짜 미친 파데. 저는 진짜 얇게 펴바르는데 스패츌러 이용해서 퍼프로 두들길 때도 있지만 이렇게 손등에 얇게 편 다음에 브러쉬에 묻혀서 사용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이런 촘촘한 파데 브러쉬 사용해서 쫙쫙 발라주시면 이 파데 제형 자체도 모공 정말 잘 커버해주는데 브러쉬까지 모공 커버를 잘해주는 타입이라서 이런 브러쉬랑 발라주시면 궁합이 너무 좋더라고요. 게다가 파데 제형이 좀 꾸덕하고 픽싱이 빠르다 보니까 빨리 잘 밀어서 발라줘야 되는데 이런 모양의 파데 브러쉬랑 만나면 얇게 잘 고르게 펴발려서 한 번 묻힌 양으로 볼부터 이마까지 싹 다 바를 수 있어요. 그럼 생각보다 피부 투명하게 싹 커버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픽서 뿌린 퍼프로 두들겨서 마무리하면 진짜 철벽. 제가 진짜 더운 날에 행사가 있거나 밖에 나가야 되면 이렇게 베이스를 하고 나가는데 진짜 좋아요. 코스알엑스 팝업날 너무너무 더워서 행사하는데 계속 땀이 나는 거예요. 올리브영 안에서 했는데도 거기가 에어컨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계속 더웠어요. 제가 땀 막 이렇게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베이스 안 뜯기고 너무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오신 그대들한테는 제가 계속 샬롯 틸버리 파데 너무 좋다고 코스알엑스 팝업에서 샬롯 틸버리 파데 막 영업했었는데 그 정도로 땀에 강해요. 물 묻히면 또르륵 굴러간다니까요. 수정 화장도 필요 없어요. 대신에 진짜 두껍게 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소량만 짜서 한쪽 먼저 바르고 픽싱 시킨 다음에 한쪽 바르고 이런 식으로 바르는 거 추천드릴게요. 진짜 양 조절 잘하고 바르는 스킬만 잘 알고 바르신다면 이것만큼 지속력 미친 여름 파데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파데 브러쉬 이거 궁금했던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필리밀리에서 새롭게 나온 파데 브러쉬예요. 얘는 진짜 베이스 밀착력 더 높여주는 파데 브러쉬로 추천드려요. 필리밀리 S 라인으로 나온 827번 파데 브러쉬인데 메이크업 아티스트 상은쌤과 함께 콜라보로 개발한 브러쉬예요. 이 필리밀리 S 라인이 필리밀리보다 조금 더 고퀄리티 라인이에요. 그래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과 콜라보로 새로운 브러쉬들을 만들고 있는데 다 좋아요. 지난번 나겸쌤과 만들었던 이 파데 브러쉬는 좀 더 파데를 피부에 쫀득하게 먹여주는 느낌이 있었다면 이거는 진짜 스패츌러로 밀어 바르듯이 얇게 펴바르면서 밀착력 있게 눌러서 모공까지 채워주는 그런 느낌의 브러쉬예요. 뭐가 빽빽한 삼각형 모양의 파데 브러쉬인데 살짝 사선으로 생겨서 피부에 더 잘 밀착되는 각도예요. 그냥 이렇게 일자인 거랑 피부 닿는 느낌이나 이 그립감이 다르더라고요. 이 파데 브러쉬는 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기존에 811 브러쉬 잘 쓰셨던 분들 계시면 그 브러쉬보다 조금 더 얇게 밀착시켜주는 삼각형 모양의 파데 브러쉬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811 브러쉬 같은 타입 좋아하시면 무조건 좋아하실 만한 브러쉬입니다. 제가 이 브러쉬 구매하고 뭐 상세한 설명을 보고 쓴 게 아닌데도 그냥 막 발라도 너무 괜찮던데요? 파데 묻혀서 이렇게 쓱쓱 펴발라주시면 솔직히 스패츌러로 펴바른 것보다 더 얇게 도포할 수 있었어요. 너무 얇게 잘 펴발리고 밀착력 있게 눌러주면서 모공도 잘 채워주는 브러쉬였고요. 은근히 한번 머금은 양이 계속 고르게 잘 뱉어져서 한쪽 볼부터 턱, 이마까지 다 도포 가능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결자국이 남을 수 있는데 펴바르면 펴바를수록 결자국 없이 마무리가 되고 혹시 조금 결이 남은 부분은 이렇게 톡톡 두들겨서 마무리하면 잘 다져져요. 뭐 저처럼 픽서 뿌려서 퍼프로 한 번 더 마무리하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김이 올라온 부분들 이런 데는 커버 더 필요하잖아요. 조금 더 제형 톡톡 묻혀서 그 부분만 이렇게 두들겨주시면 커버도 조금 더 얹을 수 있어요. 저는 매트하게 피부에 착 달라붙는 밀착력 있는 파데를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제형의 파데들이랑 잘 어울려요. 그리고 좀 물처럼 점성이 없는 제형보다는 약간 크리미하거나 쫀득하게 점성 있는 제형들과 궁합이 좋았습니다. 아 맞다! 참고로 밀착력 진짜 별로인 쿠션이 있으면 이걸로 발라보세요. 밀착력 구린 쿠션을 소생시켜주는 브러쉬예요.
다음 제품은 가끔 언니 픽서는 안 쓰세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요. 사실 픽서의 필요성을 잘 못 느꼈어요. 제가 원래 좀 베이스가 피부에 잘 붙어있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픽서를 잘못 뿌리면 시간 지났을 때 오히려 그 픽서와 함께 베이스가 한 겹 들뜨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서 픽서를 선호하지 않았어요. 근데 샬롯 틸버리 픽서 사서 써보니까 그게 또 꽤 괜찮아서 작년 여름에 샬롯 틸버리 진짜 잘 썼는데 샵에서 계속 메이크업 마무리할 때 이걸 뿌려주시더라고요. 소내추럴 메이크업 세팅 픽서. 근데 이걸 쓸 때마다 메이크업 지속력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샀습니다. 이 소내추럴 픽서는 일단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다양한 백화점 픽서들을 사용해봤는데 단연코 저렴해서 너무 좋았고요. 메이크업 픽서 특유의 침 냄새가 안 나요. 제가 그 침 냄새가 좀 장벽이었는데 이거는 기분 좋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약간 베이비 파우더 같은 그런 파우더리한 향이 나는데 향이 일단 좋았어요. 이거는 안개 분사예요. 가끔 제가 쓰는 픽서들 중에서 이런 안개 분사 타입이 아니라서 이렇게 뿌렸을 때 나한테 알파카가 침을 뱉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픽서들이 있었는데 진짜 고르게 뿌려져서 얼굴 전체적으로 픽서를 뿌리기에 좋고 물방울 자국이 안 남아요. 저는 픽서 이렇게 메이크업 다 마무리한 상태에서도 뿌리는데 베이스 메이크업, 파운데이션부터 파우더까지 싹 다 한 다음에 뿌려주기도 해요. 언제 뿌리는지는 선택이고 2번 다 뿌려주셔도 괜찮은데 저는 그냥 괜히 파우더까지 한 다음에 이거 뿌리고 아이 메이크업 하면 이런 아이 메이크업이나 블러셔 바르는 동안에 괜히 뷰러에 찍히거나 살짝 긁히거나 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냥 베이스 메이크업 다 하고 뿌려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블로그부터 시작하면 뷰티 클래스 짬바가 10년 넘었거든요. 그 뷰티 클래스 가서 항상 아티스트 쌤들께서 픽서를 사용할 때 보여주는 게 있어요. 픽서 보여주실 때 항상 이렇게 퍼프에 한번 뿌려서 두들겨줍니다. 이렇게 사용해주시면 퍼프로 메이크업 두들기는 동안에 베이스 밀착력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픽서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활용해보셔도 좋아요. 제가 최근에 너무 더워서 베이스 메이크업이 자꾸 녹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지속력 있게 바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하고 이것저것 사용해봤는데 진짜 이 제품들이 완전 꿀이에요. 자꾸 유분이 올라와서 고민인 분들은 어피 워터락 피니셔 프라이머 단계 때 발라주시면 좋고 내가 땀이 너무 많아 근데 파데가 자꾸 녹아 이런 분들은 샬롯 틸버리 파데 지금 쓰고 있는 거 다 좋은데 조금만 더 지속력을 높이고 싶어 하면은 픽서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다 한 번에 하면 진짜 철벽이에요. 철벽 베이스 완성! 이번에는 색조 메이크업 지속력을 한번 높여볼게요. 색조 중에서는 일단 아이섀도우 지속력 높이는 템 알려드릴게요. 가끔 메이크업 고민 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아이 메이크업 색이 너무 안 올라와요. 아이 메이크업 색이 너무 빨리 날아가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아이 프라이머 써도 좋지만 저는 이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거 눈두덩이에 착색이 있어서 섀도우 색이 더 탁하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쓰셔도 정말 좋아요. 맥의 프로 롱웨어 페인트 팟입니다. 저는 레인로우 컬러를 쓰는데 레인로우 컬러 말고 페인터리 컬러도 추천드려요. 저는 살짝 음영감 있는 베이지 브라운 컬러감의 레인로우 좋아하는데요. 조금 더 밝게 베이스를 깔면서 착색 더 잘 커버될 수 있는 컬러를 원하시면 페인터리 추천드릴게요. 제가 페인터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못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사용감이 베이스 섀도우를 대체하면서 프라이밍 효과까지 주는 제품이어서 진짜 추천드려요. 저는 사실 레인로우 컬러만 발라줘도 아이 메이크업 더 안 해도 될 정도로 예쁜 음영이 들어가요. 근데 사용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르면서 싹 밀착되고 싹 픽싱되거든요. 이렇게 발라주시면 이 섀도우 절대 안 날아가고 눈두덩이 유분까지 막아줘요. 눈두덩이에 발라보면 이게 뽀송하게 싹 픽싱되어서 처음에는 뭔가 미묘하게 쪼이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지속력이 진짜 미쳤어요. 저는 언더 삼각존에도 이거 살짝 묻혀서 발라주는데 그렇게 발라주면 언더도 번짐 없이 진짜 오래 지속돼요. 제가 요즘 또 다시 춤을 추고 있잖아요. 더워 죽겠는데 춤추면서 땀 한 바가지 흘려도 삼각존이 멀쩡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위에 다른 섀도우 얹어서 음영 넣어주시면 더 발색 고르게 잘 올라오고 위에 얹어준 섀도우의 지속력까지 높아져요. 지금도 베이스는 레인로우로 전체적으로 깔아준 상태고 안쪽에 이 음영은 이 버버리 팔레트에 이 브라운 하나만 깔았어요. 삼각존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두 컬러만 발랐는데도 아이 메이크업 되게 예쁘죠? 또 이 제형 자체가 눈두덩이의 유분을 좀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전체적인 아이 메이크업의 지속력도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방금까지
지금까지 아이섀도우 지속력 높이는 꿀템 보여드렸는데 사실 아이 메이크업 지속력 하면 아이라인이랑 마스카라 고민이 제일 크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의 여름 마스카라 고민을 해결해준 마스카라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짜잔!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4호 가닥 볼륨입니다. 제가 에뛰드와 함께 공동 개발한 제품이죠. 잘 쓰고 있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DM 보내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은데 진짜 힘이 되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요거는 아무래도 출시하면서 정말 자세히 영상을 남겼다 보니까 이미 이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그대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출시할 때 같이 나왔던 이 키링 마스카라 세트 놓치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 키링 기획 세트가 완판되면서 다시 찾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저도 이 미니 키링 마스카라가 이렇게 인기 있을 줄 몰랐는데 너무 인기가 많아서 에뛰드에 다시 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8월 동안 올리브영 온, 오프라인 모두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 핑크색 컬픽스랑 뭐가 다르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가닥 볼륨은 컬픽스 마스카라처럼 한 올 한 올 깔끔하게 뭉침 없이 발리면서 점점 덧바를수록 볼륨을 레이어링 할 수 있는 마스카라예요. 이 부분이 기존이랑 좀 다른 부분입니다. 게다가 솔도 아주 많이 다릅니다. 기존 솔은 밴딩 없이 일자로 쭉 빠져있는 깔끔함에 초점이 맞춰진 솔이라면 가닥 볼륨 솔은 볼륨 마스카라지만 두껍지 않은 솔이라서 좀 더 눈 굴곡에 착 맞게 사용하기 좋고요. 초보자도 사용하기 좋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원형이 아니라 사각으로 커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각인데 살짝 밴딩되어 있는 이 모가 정말 속눈썹을 한 올 한 올 캐치해주는 능력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속눈썹을 착착 캐치해줘서 이렇게 위로 싹 눌리면서 발리는데 이렇게 바를 때 컬링도 너무 잘 잡히고 볼륨도 더 잘 쌓이고 거기에 깔끔함까지 챙겨줄 수 있어요. 이 밴딩도 너무 과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되어 있어서 눈 굴곡에 진짜 잘 맞거든요. 이렇게 눈 앞머리나 끝 쪽 잘 안 닿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바르기 좋아요. 게다가 끝도 이렇게 얄쌍하게 커팅되어 있잖아요. 이게 진짜 편한 게 이런 진짜 뷰러도 잘 안 되고 마스카라도 잘 안 닿는 이런 끝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 이렇게 샥샥 발라주기에 너무 편해요. 언더 바를 때 가닥가닥 바르기도 너무 좋고요. 거기에 워터프루프까지 이렇게 바르고 말려주면 빡빡 물 묻혀서 문질러도 번지지 않아요. 보시면 가루가 까지지도 않죠? 가루 날림도 진짜 없어요. 이 마스카라 개발하는데 1년 넘게 걸렸고 중간에 제형도 뒤엎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후기에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이지 워셔블로 개발을 하다가 엎어지고 다시 볼륨으로 만든 거면 볼륨 개발은 몇 달 안 되는 거 아닌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살짝 설명을 더 드리자면 이전에 이지 워셔블 제형이 골격이 그랬을 뿐 사실상 원래 주 목적은 강력한 볼륨, 레이어드 되는 볼륨이었어요. 거기에 이지 워셔블까지 되면 좋은 그런 제형을 만들었던 거고 솔이나 원하는 제형 자체는 처음부터 볼륨 컬링 픽싱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마스카라 붙였던 가제 자체가 레이어드 볼륨이었어요. 지금은 가닥 볼륨이지만 하지만 만들다 보니까 도저히 컬링 볼륨 가져가면서 이지 워셔블을 함께 갈 수가 없겠다 해서 워터프루프로 다시 골격을 잡아서 만들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가 원하는 방향이 뚜렷했잖아요. 연구원 분들도 다 이해를 하셔서 조금 더 개발이 수월했고요. 마스카라는 제형도 중요한데 진짜 이 솔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솔은 이전 그 이지 워셔블 골격 마무리할 때쯤에 제가 원하는 모양이 딱 나와줘서 개발이 훨씬 더 수월했어요. 아마 이 마스카라 써보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텐데 지금 날씨가 너무 덥고 진짜 역대급으로 습하잖아요. 그래서 더 지속력 있게 바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이 방법들은 이 마스카라 아니어도 알아두셔야 되는 방법들이거든요. 일단 속눈썹 하시기 전에 요즘 너무 습하잖아요. 내가 메이크업하는 공간 자체가 습하면 속눈썹에서 이미 그 습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컬링이 진짜 잘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메이크업 하면서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할 수 있는데 저는 진짜 속눈썹이 너무 잘 처지는 사람이라서 습기에 진짜 예민해요. 제습기나 에어컨으로 습도를 낮춰주고 아니고에 따라서 컬링력의 차이가 진짜 잘 느껴져요. 컬링이 심하게 잘 처지는 분들은 일단 내가 화장하는 공간의 습도 한번 체크해보시고 근데 날씨가 습도 90% 이런데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 습기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속눈썹에 습기를 날릴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릴게요. 제가 항상 아이 메이크업 하기 전에 눈 부분에도 가볍게 파우더 처리하잖아요. 이 파우더 처리가 번짐, 묻어남을 예방하기도 하지만 속눈썹을 더 뽀송하게 만들어줘서 습기를 잡아줘요.
제가 괜히 파우더 처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유분과 습기 둘 다 뽀송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과정이고요. 제가 좀 전에 맥 페인트 팟 발랐잖아요. 요거 바르면서도 한번 얘가 요 속눈썹 라인 쪽을 뽀송하게 한 번 더 잡아줘서 요것도 조금 효과를 더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속눈썹 찝을 때 항상 이렇게 달궈서 쓰잖아요. 저는 성인이니까 라이터로 달궈서 쓰는데 라이터가 무섭다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버튼식 있거든요. 버튼식 쓰시면 안 무서워요. 그리고 아가들은 드라이기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드라이어로 달궈줘도 뜨끈하게 잘 달궈져요. 샵에서도 저처럼 힘있는 속눈썹은 뷰러를 달궈서 사용해주시는데 이렇게 달궈서 사용해주면 속눈썹 고데기 효과도 있지만 뜨끈하게 눌러주면서 속눈썹 습도를 조금 바삭하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바삭이라고 하니까 뭔가 속눈썹이 타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고 좀 습기를 날려주는 느낌? 그래서 그냥 뷰러를 쓰는 것보다 훨씬 고정력이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 바를 때 정말 중요한 부분, 뿌리를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돼요. 뿌리를 안 바르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눈이 불편해서 그런가? 근데 뿌리를 안 바르고 위에만 슥슥 바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속눈썹을 받쳐주는 힘이 안 생기고 속눈썹 끝쪽에 무게가 이 끝에만 무게가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무게 때문에 당연히 처질 수밖에 없어요. 뿌리에서 딱 제형이 힘있게 컬링 받쳐줄 수 있도록 이렇게 꼼꼼히 발라주셔야 컬링력이 더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뿌리 쪽은 좀 지그재그로 사이사이 꼼꼼하게 잘 발리도록 발라주고요. 이 솔 크기가 딱 적당하기 때문에 뿌리 바르면서 눈두덩이 안 찍혀요. 꼼꼼하게 지그재그로 발라주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바르면서 속눈썹 가닥가닥 서로서로 뭉쳐지게 만들어주고 마무리는 샥샥 위로 빗어주는데 이렇게 끝부분은 가볍고 깔끔하게 발라줍니다. 그래서 결론은 뿌리는 꼼꼼하게 위에는 깔끔하게 이렇게 바르면 지속력 있게 바르는 방법 끝이에요. 볼륨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번 더 액을 묻혀서 레이어링 해주면 볼륨이 더 쌓여요. 마무리에 붉고데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붉고데 사실 잘 안 해요. 근데 눈 앞머리는 워낙에 제가 말려 들어가는 쪽이어서 눈 앞머리나 끝쪽 그리고 좀 방향 이상하게 난 애들은 붉고데를 해주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냥 이 상태로 끝냅니다. 그리고 언더까지 이 마스카라로 발라주면 언더 속눈썹을 살짝 아래로 눌러서 잘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언더 지속력도 너무너무 좋아요. 언더 바르기에도 이 솔이 너무 편해서 원래는 위에 아래 다른 마스카라 썼는데 요즘에는 가닥 볼륨으로 위아래 한 번에 끝내고 있어요. 진짜 편해요. 이 방법들 굳이 이 가닥 볼륨 아니어도 다른 마스카라 쓰실 때 다 적용되는 방법이니까 꼭 따라해보시길 바라고요. 참고로 이 가닥 볼륨은 제가 이거 런칭될 때 뜯은 제품인데 쓰면 쓸수록 살짝 굳으면 굳을수록 컬링력이랑 지속력이 더 좋아져요. 볼륨감도 더 좋아져요. 만약에 처음에 뜯고 너무 묽다 싶은 분들은 그냥 바로 바르지 마시고 이렇게 꺼낸 다음에 20초 정도 기다렸다 사용해주시면 액이 조금 더 꾸덕해져서 볼륨이 더 잘 쌓여요. 정말 마스카라 하나에 할 말이 너무너무 많다. 그쵸? 그럼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 프로모션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키링 마스카라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키링 기획 세트 다시 만들어주셨는데 8월 한 달 동안에 20% 할인 가격으로 컬픽스 마스카라 미니 키링 기획 세트 만나보실 수 있고요. 솔도 본품 그대로고요. 용량도 본품의 반 이상인 4.5g이라서 아주 알찬 미니 마스카라입니다. 8월 9일에는 5특으로 12,500원에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요거 미니 마스카라 반응이 너무 좋아서 수정용이랑 여행용으로 많이 쟁여두신 것 같은데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나왔습니다. 다음 제품 보여드릴 건데 오늘은 뭐 워터프루프 되는 아이라이너? 이런 건 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요거 하나면 이것저것의 번짐을 다 방지해줄 수 있거든요. 메이크업 실러 많이 들어보셨죠? 에뛰드에서 새롭게 나온 요 베어 엣지 메이크업 멀티 실러입니다. 메이크업 실러는 원래 시중에도 나와 있었던 제품이에요. 근데 에뛰드에서 이렇게 새롭게 나왔고 써보니까 얘가 확실히 사용감이 훨씬 편해서 요걸 계속 쓰고 있어요. 얘가 솔이 진짜 얇아요. 그래서 이 솔 자체로 그냥 슥슥 발라도 편하게 바를 수 있어요. 그냥 솔 그대로 번지기 쉬운 아이라인 끝쪽에 발라주고 잘 번지는 마스카라 뿌리 부분에 발라줘도 좋아요. 저는 삼각존에도 살짝 발라서 번지지 않도록 해주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발라주면 나중에 좀 뿌얘지는 것까지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브로우 끝쪽 잘 지워지는 분들은 브로우에도 발라주시면 좋아요. 이게 사용했을 때 뭔가 그 부분만 물에 젖은 것처럼 어둑해지는 느낌도 별로 없고 그 부분만 반딱해지는 느낌도 적거든요. 사용한다고 해서 끈적임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사용감이 진짜
괜찮아요. 그냥 메이크업 다 한 상태에서 유난히 잘 번지거나 지워지는 부분에만 슥슥 발라주세요. 그럼 이것저것의 번짐을 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름철 지속력 짱짱하게 만드는 메이크업 제품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메이크업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메이크업 제품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피부 케어부터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름철 지속력 핵심 키워드인 피지 케어에 도움되는 스킨케어 제품들을 좀 알려드릴 건데 먼저 스킨케어 첫 번째로 지금 메이크업 보시면 모공 싹 메워주는 워터프루프 베이스 했죠. 여기에 픽서 뿌렸죠. 아이 메이크업은 워터프루프 섀도우에 마스카라에 실러까지 마무리했잖아요. 말만 들어도 요거 메이크업 진짜 꼼꼼히 잘 지워야 될 것 같죠. 게다가 좀 귀찮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빡센 워터프루프 제품도 잘 지워주면서 피지 케어까지 도와주는 클렌징 밤 보여드릴게요. 짠! 마몽드 어메이징 딥 민트 클렌징 밤입니다. 요거 제휴랑 공동 개발로 나온 제품인데 기존 클렌징 밤들의 불편한 점들을 개선해서 나온 클렌징 밤이에요. 특히 저는 이거 쓸 때 다른 클렌징 밤보다 눈화장이 잘 지워지고 눈수림이 적으면서 눈 뿌얘지는 현상이 다른 것보다 적었어요. 그래서 메이크업 클렌징 할 때 특히 마음에 들었던 클렌징 밤이에요. 제가 만든 마스카라가 워터프루프 제형이라 클렌징이 조금 어려운데 이 클렌징 밤에는 아주 싹 잘 녹아나더라고요.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워터프루프 제형들 이 마몽드 민트 클렌징 밤이면 어렵지 않게 지울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올리브영에서 재구매가 정말 많은 제품이래요. 솔직히 저는 이런 클렌징 밤, 클렌징 오일 제품에는 메이크업 클렌징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일단 인정. 베이스부터 워터프루프 메이크업까지 싹 잘 지워져요. 근데 또 이 클렌징 밤이 피지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 여름철 이 더운 날씨에 메이크업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지 케어를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이 피지 케어는 스킨케어 할 때부터 중요한데 사실 클렌징이 스킨케어의 첫 단계란 말이죠. 클렌징 할 때부터 피지 케어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근데 딱 이 민트 클렌징 밤에는 과잉 피지를 조절해주는 민트초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민트 클렌징 밤인 거죠. 컬러도 이렇게 민트색인데 여기에 아하, 바하, 파하 3단계 필링 부스터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피지, 각질을 효과적으로 녹여줘요. 너무 더워지고 피지가 너무 많이 쌓이면 물리적으로 케어를 해줘야 되는 순간이 와요. 하지만 평소에 어떻게 케어하느냐에 따라 그 물리적인 케어 주기가 달라져요. 이건 피지나 각질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클렌징 밀크도 정말 잘 쓰거든요. 근데 클렌징 밀크는 순하지만 피지 케어가 안 되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클렌징 밀크로 계속 메이크업 지우니까 계속 피지가 쌓이더라고요. 보통 화이트 헤드, 블랙 헤드 관리하려고 클렌징 오일도 많이 쓰시는데요. 또 클렌징 오일은 잘 안 맞으면 여드름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마몽드 민트 클렌징 밤은 클렌징 오일이나 클밤 사용했을 때 여드름 올라오던 여드름성 피부도 사용할 수 있는 저자극 밤이에요. 이게 진짜 쓰고 나서 덜 지워진 듯한 느낌 없이 산뜻하고요. 뒤에서도 또 얘기할 건데 워터 프렌들리 제형이라서 유화가 진짜 잘 돼요. 쓰고 났을 때 오일이 좀 남아있는 듯한 미끄덩한 그런 찝찝함 느껴질 때 있잖아요. 요건 전혀 없어요. 완전 산뜻. 그래서 메이크업 싹 잘 지워주면서 피지 케어도 해주면서 여드름성 피부도 사용할 수 있는 딱인 제품인 거죠. 참고로 이렇게 원터치 캡 뚜껑이라서 열고 닫기도 너무 편하고 스패츌러도 이렇게 뒤집어 끼울 수 있어서 안 잃어버릴 수 있어요. 너무 편해요. 이렇게 빡센 워터프루프 메이크업 그냥 클렌징 밤만 이렇게 한 스푼 떠서 롤링해주시고 마사지해서 씻어내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피부에 올리자마자 부드럽게 사르르 멜팅되는데 이 멜팅되는 제형 안정도를 높이는데 엄청 신경 쓰셨대요. 클렌징 밤 제형 중에서 가끔 이게 녹는 게 아니라 제형이 뭉치듯이 녹아나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사르르륵 잘 녹아요. 롤링할 때 정말 부드러운 것도 장점이에요. 눈화장 녹으라고 살짝 롤링해서 눈화장 부분에 묻혀준 다음에 베이스 메이크업 지워주는데요. 이때 코랑 나비존, 이마같이 피지 많이 나오는 부분들 집중해서 롤링해주시면 피지 케어에 좋아요. 저는 베이스를 먼저 지워준 다음에 색조를 더 꼼꼼히 지워주는데 일반적 크기의 오일 입자가 아니고 진짜 초미세한 오일 입자라서 막이 한번 씌워진 픽싱된 워터프루프 제품의 필름 막까지 뚫어주기 때문에 메이크업 클렌징이 진짜 잘 돼요. 이렇게 눈에 막 롤링해서 발라도 눈앞이 완전 안 뿌얘지는 건 아니지만 다른 클밤보다 훨씬 적어서 편하고 저는 눈시림이 별로 없어서 편했어요. 메이크업 다 지워주면 이제 물 묻혀서 유화작용 해줘요. 이때도 피지 많은 부분 위주로 노폐물 더 잘 녹으라고 롤링 집중해서 해줍니다. 유화될 때 답답하고 미끄덩거리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깔끔하고 산뜻하게 빠르게 유화되고 씻어낼 때도 물에 잘 씻겨 내려가서 말끔하게 클렌징 할 수 있어요. 이게 물에 잘 씻겨지는 이유가 물에 친숙한 워터 프렌들리 제형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유화도 훨씬 빨리 되고 쓰고 나서도 미끄덩거리게 남는 거 없이 산뜻하게 클렌징 되는 거예요. 그럼 순식간에 워터프루프 메이크업 클렌징 끝인데요. 피지도 깔끔해지고 아이 메이크업까지도 싹 깔끔하게 지워졌어요. 클렌징 밤 하나로 워터프루프 메이크업 싹
지웠는데 그냥 클렌징 제품 하나로 한 번에 클렌징 하고 싶은 분들한테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클렌징 제품들 이용해서 피지 케어 하고 싶었는데 여드름이 나서 잘 못 쓰겠다 하셨던 분들한테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오특 소식도 준비해 왔습니다. 이 마몽드 민트 클렌징 밤 딱 여름 시즌으로 파격 오특을 준비하셨대요. 8월 9일 금요일 단 하루 클렌징 밤 기획 세트로 이 민트 클렌징 밤 봄폼과 함께 어메이징 딥 민트 클렌징 폼 미니를 함께 드려요. 이렇게 드리는 기획 세트가 44% 할인가 14,900원이에요. 올리브영에서 진행하는 첫 최저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딱 쟁이시면 클렌징 폼까지 얻어가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스킨케어 제품 얘기를 들어가 볼까요? 여름에 우리의 메이크업을 무너뜨리는 게 뭐죠? 바로 땀과 피지. 땀과 피지의 메이크업 자꾸 녹아나고 무너지잖아요. 이 땀과 피지를 한번 잡아볼게요. 먼저 땀부터 잡읍시다. 요거는 제가 여름마다 계속 추천하고 있는 제품인데 어김없이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이 제품을 어떤 분께서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쓰는 걸 또 여러분들이 까먹으셨구나, 쿨타임이 찼다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게다가 제가 또 샵에서 아이돌 팁을 알아왔지 뭐예요? 저는 아이돌들이 땀이 안 나는 줄 알았어요. 뭐야, 나랑 DNA가 다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요걸 쓰는 거였어요. 아이돌들도 자기 전에 요거 쓰고 잔대요.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스웨트롤입니다. 이거는 뭐 아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유명한 제품이에요. 저는 원래 이런 데만 썼단 말이에요. 코랑 인중, 턱 이런 데만 썼는데 이런 이마, 헤어 라인까지 다 사용한대요. 그래서 다른 데는 땀이 나도 얼굴 부분에는 땀이 안 나는 거였다. 근데 얘도 한계가 좀 있어서 어느 정도 땀이 안 나오다가 그 역치를 넘잖아요? 그럼 땀이 나긴 해요. 그래도 야외에서 춤추거나 하는 것 정도 아니면 웬만하면 이겨냅니다. 스웨트롤은 약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한 박스에 5개 들어있는데 16,000원이야. 진짜 더럽게 비싸요. 가성비 완전 구려요. 진짜.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드리클로 같이 땀 억제제 있잖아요. 겨드랑이에 쓰는 거. 그건 얼굴에 쓰면 절대 안 되거든요. 얼굴에 쓸 수 있는 제품이 약국에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택지가 없어. 혹시 다른 거 알고 계시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동아제약 분들, 이거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 패드 너무 조그맣고요. 헤어라인까지 쓰기에 역부족이에요. 진짜 좀 개선을 해주셔야 돼. 스킨케어하고 나서 물기 닦은 다음에 땀이 나는 곳 위주로 사용해주시고요. 눈 주변은 절대 피해주세요. 닿으면 동공 확장되니까 조심하시고요. 저는 눈을 절대 피한 콧등, 이런 모공 있는 부분, 이런 땀나는 부분 있죠? 나비존, 인중, 턱 위주로 발라주고 뒷면으로 헤어라인까지 슥슥슥슥 써줍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써준 다음에 패드 버리고 나서 손 혹시 안 씻은 다음에 눈 이렇게 비비면 동공 확장되거든요. 눈부심 부작용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용해주시고 20분 정도 기다려주시면 되는데 건조함을 좀 견뎌주셔야 돼요. 얘가 흡수되기를 기다렸다가 20분 정도 후에 스킨케어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4시간 정도 후에 작용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자고 일어나면 이제 얼굴땀 안 나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저는 얼굴땀 중에서 콧땀이 진짜 많은데 이걸 쓰면 콧땀이 안 나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너무 더우면 코에서 땀 나는 느낌은 나거든요. 근데 막상 보면 땀은 안 나 있어. 신기하죠? 그러다가 진짜 너무너무 더워서 못 견디겠다 하면 찔끔 나 있어요. 근데 이거 써도 춤출 때는 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정말 다 막아주는 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원래는 제가 너무 비싸서 중요한 날 전에만 사용했는데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자주 쓰라고는 못하겠어요. 진짜 가격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리고 괜히 자주 쓰면 피부에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라서 자주 안 썼는데 아이돌들이 자주 쓴다고 해서 저도 한번 실험해봤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해주고 있는데 이걸 썼다고 해서 뭐가 나진 않더라고요. 피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근데 저는 한 3일 정도 지나면 땀이 스멀스멀 다시 올라옵니다. 진짜 자주 쓰기에는 가성비가 너무 별로야. 어쨌든 얼굴에 땀나는 게 너무 스트레스라면 저와 같은 비슷한 주기로 사용해보시고 아니면 그냥 중요한 날 전에 땀나면 안 되는 날 전날에 사용해보세요. 와, 아직 안 끝났어요. 제 친구들이 제 추천템 영상은 너무 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떡해. 다 알려주고 싶은데, 그쵸? 이제 땀 해결했으니까 피지 해결해볼게요. 이 넘버즈인 1번 세럼이랑 1번 크림 기억하시나요? 이 세럼이랑 크림이 판토텐산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수분도 채워주면서 동시에 피지 케어를 해주는 그런 라인이었는데
이 라인 나오면서 증정으로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이 넘버즈인 1번 드레싱 파우더 요거 지금은 정식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심지어 가격대도 너무 저렴하게 나왔거든요. 판토텐산이라는 성분이 피지 조절 약에 들어가는 성분인데요. 그 성분이 세럼이나 크림에 들어가면 안정도 때문에 많이 넣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이 성분을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만드셨던 게 이 파우더입니다. 이 넘버즈인 드레싱 파우더에는 판토텐산과 나이아신아마이드가 고함량 들어있어요. 둘 다 피지 케어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잖아요. 내가 여름에 피지가 유난히 많이 올라온다. 피지가 너무 차서 고민이다. 개기름이 무한 생성된다. 그런 분들은 지금 쓰고 있는 스킨케어 제품에 이 파우더만 조금 섞어서 발라보세요. 기왕이면 이 넘버즈인 1번 라인에 섞어서 사용하시면 더 좋기는 한데요. 뭐 가지고 계신 제품에 섞어서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섞어서 써주시면 평소보다 피지가 훨씬 덜 올라올 거예요. 저는 이 제품을 사실 피지 조절보다는 트러블 응급 케어템으로 더 좋아하는데요. 트러블 응급 진정을 진짜 잘 시켜줘요.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일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인데 여름이라서 자꾸 덮고 싶어 하니까 뾰루지 자꾸 튀어나오잖아요. 트러블 올라온 부분에 톡 파우더 묻혀준 다음에 패치 붙여주면 하루 이틀 만에 트러블이 가라앉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도 얼굴에 트러블 올라온 게 없어 지금. 여기 지금 잔재 보이시나요? 여기에 올라올 뻔한 걸 얘에 묻혀가지고 패치 얹어줬더니 싹 들어갔거든요. 패치 붙이기 싫은 날에는 그냥 크림에 이 파우더 살짝 섞어가지고 그냥 면봉으로 그 부분만 이렇게 흡수시켜줘도 괜찮아요. 그렇게 쓰잖아요? 그럼 딱딱한 애들이 금방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피지 조절용으로도 너무 추천드리지만 트러블 응급 케어용으로 동시에 추천드려요. 와! 여러분 마지막 제품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관리를 해도 어쩔 수 없이 피지가 차올라서 물리적인 케어를 해줘야 되는 순간이 와요. 저는 진짜 가끔씩 선크림이나 베이스 안 맞는 거 쓰면 저녁 됐을 때 갑자기 이 화이트헤드가 꽉 차 있을 때가 있고요. 혹은 술 마신 다음날 그렇게 모공이 풀방일 수가 없어. 그리고 밤새고 나면 모공 넓어져 있고 거기에 막 화이트 헤드를 넘어서 블랙 헤드까지 막 난리나 있거든요. 그리고 여름에 땀 한 바가지 흘려도 피지가 꽉 차요. 저는 그래도 평소에 뭐 클렌징 제품이나 다른 이런저런 팩 이용해서 좀 관리를 해주는 편인데도 이렇게 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원래 일소 코팩을 잘 사용했는데 요거 사고 나서는 요것만 써요. 더마토리 살리시닉 포어 트러블 멜팅 패드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얘가 패드가 4등분으로 자를 수 있게 돼 있어요. 내가 붙이고 싶은 부위에 맞게 잘라쓰기 너무 좋아요. 코에는 2조각 해서 얹어주고 나머지 1조각씩 나비존에 얹어줘요. 그리고 한 장 더 꺼내서 2조각은 턱에 2조각은 이마에 붙이는데요. 이렇게 붙여두고 기다리면 되는데 원래 여기 보면 15분에서 20분 정도 붙여두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20분까지 붙이면 좀 근질근질 빨갛게 올라와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제일 적당했어요. 그래도 화이트헤드 정도는 잘 불려져서 피지 제거기 사용해서 밀어주면 싹싹 깨끗하게 제거되더라고요. 지금 계속 케어를 해주던 상태라서 피지가 많이 없을 건데 그래도 좀 불려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깨끗한 물로 씻어낸 다음에 스킨케어에서 마무리해줍니다. 저는 또 이때 모공 다치라고 쿨링팩 해주는 거 좋아하는데 모델링팩 좋아하시는 분들은 린제이 쿨링밤 모델링팩 진짜 괜찮아요. 그거 추천드리고요. 나는 모델링팩이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셀퓨전 시 쿨링 패드도 좋은데 이 쿨링 마스크도 진짜 좋아요. 나는 더 시원하게 쿨링감 느끼고 싶다 하시면 이 알파 퍼스트 쿨링 마스크 추천드리고요. 진정 효과까지 같이 느끼고 싶다 하시면 조금 덜 시원하긴 하지만 이 시카 쿨링 마스크 추천해요. 요거까지 딱 사용해주시면 피지도 싹 제거해주면서 모공까지 쿨링감 있게 닫아줘서 완벽하게 피지 케어 끝낼 수 있어요. 아시죠? 피부 열감 낮춰주면 피지도 덜 올라오는 거. 그래서 쿨링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렇게 오늘도 여름 지속력 높이는 꿀팁과 꿀템들 다 이렇게 말아서 보여드렸는데 저는 이런 영상 찍으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도 다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가득 넣어봤는데 사실 조금 더 꿀팁이 남아있거든요. 어떻게 2탄 가봐? 어쨌든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쭉 봐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요즘 너무너무 날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요. 냉방병도 조심하시고요.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